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채널 M&L 뜬금 잡설 비즈니스 메이크업 시리즈 그 8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차별성이 무엇인가요? 입니다. 이 차별성이라고 하는 건 정말 모든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와 또 기창업자 분들한테 계속 어떤 그 난제를 주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항상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면은 나름대로 열심히 대답을 한다고 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잘 녹여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이 부분이 제일 많이 까이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성에 대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이 여러분의 영원한 숙제인 차별성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차별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비즈니스 메이크업 시리즈에서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같은 얘기를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는 이유는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그 차별성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요. 또 실제로 비즈니스 메이크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이 차별성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관점으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이제 고민을 하고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의 평가 단계에서 나오는 평가위원들이 하는 그 차별성이라는 질문, 혹은 여러분이 투자 유치를 위한 IR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IR 피칭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오는 그런 그 심사위원들의 차별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많이 듣는 예시 중에 하나가 김밥이거든요. 자,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분식집이 5개 정도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멀지 않은 요소에 그냥 걸어가면 5분 정도, 10분 정도에 닿을 거리에 분식집이 5군데가 있고 그 5군데가 모두 다 김밥을 팔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주택가고 또 아침마다 많은 직장인들이 오가는 곳이고 또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 김밥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5군데에서 각자의 개성적인 김밥을 팔고 있고 사람들은 본인의 취향에 맞게 그 김밥들을 열심히 사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새롭게 분식집을 내서 김밥을 주요 메뉴로 해서 김밥을 팔겠다라고 만약에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다면은요. 혹은 여러분의 지인들 중에 누군가가 저와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립니다, 이거를. 왜 말리냐면은요. 이미 기존의 시장이 5군데나 있고 사람들이 충분히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럼 그 안에서 내가 김밥집을 새로 차린다. 분식집을 새로 차려서 김밥을 판다라고 하게 된다 그랬을 경우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럼 네가 손님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차별성이 무엇이 있냐. 이미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있고 너는 거기에서 똑같은 김밥을 판다 그러면 결국엔 못 파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린다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차별성의 어떤 한계점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제가 말씀드린 그 동네에 1년이 아니고 하루에 김밥의 매출이 뭐 한 1,500만 원 정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평균적으로 하나의 분식집에서 김밥만 팔아가지고 하루 평균 300만 원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좋은 목의 어느 한 군데를 제가 분식집을 얻어가지고 차린 다음에 김밥을 판다면은요, 아주 단순 계산으로는 1,500만 원 나누기 5가 아니고 1,500만 원 나누기 6이 되니까요. 한 김밥집당 250만 원 정도의 매출이 하루에 발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제가 처음 시장에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김밥을 파는 곳이 하나 더 생기면 사람들이 호기심에서라도 사 먹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 먹게 되는 과정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쨌든 초기 확보 고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기존의 기업들, 기존의 분식집과 경쟁을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1,500만 원 나누기 6에다가 거기다가 약간의 페널티를 부여해서 하루 평균 1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거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대략 계산기는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나쁘지 않은 사업이에요, 이게. 왜냐면 한 달에 그래도 매출이 3천이 나온다는 얘기고, 거기서 원자재값 뭐 빼고 해도 적어도 제 인건비상은 남긴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가 계산을 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보통 대답이 똑같아요. 이 장사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그런 계산만으로는 할 수가 없다. 네가 좀 더 그 시장을 이해해야 된다. 벤치마킹을 해봤냐? 아니면은 그럼 네 김밥은 남들이랑 뭐가 다른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진실은요.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해보면요. 생각보다 사업이 꽤 돼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김밥집이 나오면은
오히려 제가 김밥 안에다가 뭐 다른 요소들을 첨가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무난한 적당한 격의 김밥을 판매를 한다 그러면은요, 생각보다 장사가 잘 돼요. 그리고 뭐 조금 더 차별성을 두려면은요, 되게 단순한 방법이 있어요. 남들은 다른 김밥집은, 다른 분식집은 7시부터 판매를 시작해서 9시에 문을 닫는다 그러면은요, 저는 6시에 문을 열기 시작해서 10시에만 닫아도요, 그 6시에서 7시, 9시에서 10시를 아쉬워하는 고객들이 일로 몰려들게 돼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과 차별성을 다질 수는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은 제 얘기에 공감을 하진 않을 거예요.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겠죠. 그리고 그 증거를 보고 나서야 해볼 만은 하겠지만 그래도 음식 장사 쉬운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전반적인 예시가 실제로 여러분이 스타트업을 하겠다고, 창업을 하겠다고 해서 아이템을 만들고 사업 계획을 꾸리고 차별성을 만든 다음에 평가 장소에 가서 발표를 했을 때 평가위원들이 보는 시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아까 그 김밥 얘기로 돌아가서 그 김밥에다가 다른 집은 그냥 일반 김밥하고 참치 김밥밖에 안 팔지만 나는 돈가스 김밥과 새우튀김 김밥을 팔겠다. 그럼 차별성이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니, 김밥이라고 하는 데다가 뭐 돈가스를 넣든지 아니면 새우가스를 넣든지 간에 그런 것들은 사실은 다른 분식집들도 만약에 이게 장사가 잘 되는 아이템이다 그러면 얼마든지 도입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그냥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실제로 네가 이 사업을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냐, 뭐 고객들한테 정말 너의 김밥을 더 많이 팔 수 있는 것이냐라고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어필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차별성을 열심히 고민을 해보셨겠지만은 아주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제가 여기 화면에 적어 놓은 것처럼 우리의 아이템은, 사업 아이템이 성공하기 위해선 다른 제품과 다른 점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실제로 내가 있는 그 시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 다른 집들도 다 김밥을 팔고 있지만 그냥 원래부터 김밥이라고 하는 수요가 계속 발생을 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다른 분식집들이 싫어하겠지만 제가 분식집을 내도 기본은 하고 간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거기에서 다른 데랑 차별성을 두겠다 해가지고 김밥에다 이상한 재료를 막 집어넣게 되면은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여러분이 차별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하다 보면은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은요, 그냥 무조건 다른 점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다못해 이런 볼펜을 하나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볼펜을 만들려면은 볼펜의 가장 본질인 여러분들의 아이템이 들어가 있는 핵심 기능을 살려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차별성이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다르게 만들겠다고 여기에다 뭐 램프 기능을 집어넣고 알람 기능을 집어넣고 이상한 걸 막 집어넣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핵심 요소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전혀 남들도 공감 못할 종류의 그런 차별성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는요, 도대체 차별성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이 왜 나오는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적어도 최근에 이런 평가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투자 유치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차별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요만큼도 준비 안 해가지고 가는 창업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고민과 고민을 거듭해가지고 사업계획서나 발표 자료에다가 열심히 다른 경쟁 제품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차별성이 갖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서 녹여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심사위원들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심사위원들이 무조건 달라야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심사위원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점이 없어도 시장에서 충분히 먹히는 아이템이라 그러면은 거기에 점수를 더 줄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은 왜 이런 질문이 나올까? 이런 문제예요. 평가를 할 때 똑같은 아이템이 여러 개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어쨌든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점수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즉, 내가 이미 분식집이 5개 있는 데서 새롭게 분식집을 내서 김밥을 팔겠다라고 하는 건 시장성만 충분하면은 사업적으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외부의 제3자가 이 동네에 있는 5개의 김밥집과 내 김밥집 6개를 합쳐가지고 어딘가에다가 지원 자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요, 분명히
여기에 그 비용을 줘야 되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라고 하는 건 단순히 다른 종류의 김밥을 판다, 혹은 남들은 7시에 문 연다, 나는 6시에 문 연다, 이런 요소보다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어떤 요소가, 어떤 매력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매력적인 요소는 의외로 아이템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의외로 여러분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전략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고객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정말 남들이 내 아이템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걸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핵심적인 요소 한 가지가 확실하게 어필이 되고 그게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러면은요, 차별성에 대한 질문이 더 이상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즉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요, 결국에는 투자 유치가 됐건 어떤 지원 사업의 평가가 됐건 간에 결국 평가위원들이 고민하는 단 한 가지의 요소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하면은 형평성 있게 배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장 공평한 방법은, 제가 만약에 6억의 돈이 있다 그러면 그 6억을 아까 말씀드린 6개의 분식집, 5개의 기 분식집과 새로운 한 개의 내 분식집에 1억씩 골고루 주면은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일인데요. 문제는 저한테 1억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1억을 쪼개가지고 뭐 1600만 원씩 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큰 유의미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6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랬을 때 어떤 기준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다고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차별성을 그냥 다른 제품과 다른 것이다, 우린 다르다라는 요소보다는 내가 제시하는 이 핵심 가치 때문에 고객들은 분명히 내 아이템을 인지하고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어필하는 그 부분에다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평가의 요소에서는 말씀드렸듯이 한정된 재원을 형평성 있게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이 제시해 줘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차별성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별성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어떤 차별성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한 동네에 걸어서 5분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분식집이 6개가 있고 그 안에서 똑같이 김밥을 팔고 있다 그러면은요, 아무리 공통적으로 그 뭐냐 매출이 동시에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도 각각의 분식집 주인들이, 분식집 사장님들이 어떤 상생하는 관계로 계속 영속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겠지만은 결국엔 이 바닥도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경쟁 구도가, 이런 평화 구도가 언제까지 이어지진 않을 거고요. 사이에 이제 어떤 흐름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 뭐 프랜차이즈 김밥집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흐름이 깨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치킨 게임으로 도입을 하게 돼요. 즉 가격을 낮추거나 아니면은 막 뭐 24시간을 돌리거나 뭔가 운영의 측면에서 전략적인 요소를 더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랍스터 김밥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기존의 플레이어 대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핵심 가치가 있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어떤 뭐 정서 불안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어플을 하나 만든다고 해보죠. 자, 이런 심리 어플들은요, 굉장히 여러분이 막 그동안 고민해온 전문 지식과 여러 가지 전문가, 여러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정말로 이거는 실효성 있는, 진짜 누가 봐도 이거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그런 심리치료 어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요, 실제 그 어플을 개발을 해서 그 가능성이 입증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어플을 소비자들이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요, 결국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아니면은 애플 앱 스토어에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심리 치료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은요, 수십 개의 어플들이 쫙 나열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올린 어플은 아직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홍보도 많이 안 돼 있는 상태라 그러면은 저 끝에 어딘가에 요만하게 있겠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아이템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소비자들이 이거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이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검색을 하고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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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지고 여러분의 어플을 찾아서 클릭을 해서 설치를 하는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실제로 어플 이름을 정확하게 쳐도요, 그게 1대1 매칭돼서 제일 앞에 뜨질 않아요, 매치도로. 뭔가 이상하게 좀 뒷부분쯤에 뜨더라고요. 그 어떤 로직인지는 저는 사실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인지를 하는 것 자체가 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제가 만든 김밥이 다른 5개의 분식집의 김밥보다 훨씬 더 맛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결국에는 음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맛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에 훨씬 퀄리티 있고 맛있는 그런 김밥을 만들어서 팔 수가 있다면은 분명히 많은 소비자들이 내 분식집으로 몰리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선 단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붙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고객들이 먼저 내 김밥을 먹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 돈을 주고 사 먹는 거건 아니면 시식을 위해서 뿌리는 거건 아니면 막 여기저기 막 홍보를 하는 거건 중요한 건 고객들이 내 김밥을 실제로 먹어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증에 대한 뭐 얘기들이 인스타그램이 됐건 아니면은 뭐 무슨 카페가 됐건 아니면 다른 유튜버가 됐건 어디론가 이게 계속 퍼져 나가야 결국에는 인지도가 생겨서 이쪽으로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심리치료 앱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의 어플이 그 심리치료 어플이 인지도를 얻고 실제로 사람들이 돈을 주고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사람들이 일단 이거를 깔아야 된다. 설치해서 활용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되게 어려운 그 모순점이 존재를 합니다. 일종의 패러독스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다른 심리 어플과 다른 어떤 차별성을 마케팅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인지를 시키는 그런 전략들 이런 요소들을 같이 복합을 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업에 있어서도 이 차별성을 부각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평가에 가서 평가위원들한테 듣는 차별성이 무엇이냐라는 질문과 그 다음에 실제 시장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계획을 세웠을 때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얘기하는 차별성에 대한 그 질문은요, 생각보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맥락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질문을 하는 의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에 아직까지 동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아이템은 이런 차별성을 갖고 있고 이런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적인 의미가 있고 매출을 상승시키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여러분은 어필을 하고 있지만 의외로 그런 부분들이 제2의 소비자의 관점에서 평가위원들이나 고객들한테는 아직까지 어필이 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증명을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당신들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걸 입증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그렇게 사업적으로 증명을 하기에 앞서서 정부 지원 사업을 받으려고 하거나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은 결국에는 그 입증을 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노골적으로는 사업 자금을 확보해야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좀 그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왜 사람들이 내 차별성을 몰라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기보다는 몰라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동조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아 저건 정말로 사업을 했을 때 가능성이 있겠나라고 그렇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소비자들이 어떻게 나의 제품과 서비스를 한 번에 알아보고 찾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을 다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 그게 사업 계획서와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델에 녹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제2의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평가위원들이나 주변의 지인들, 다른 멘토나 컨설턴트들에게 어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러분은 또 차별성이라고 하는 그 함정에 그 늪에 빠져서 또 이제 고생을 하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은 사실 별거 없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 안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그 아이템이 가진 가치를 새롭게 재해석해서 뭔가 설득력 있는 그런 요소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부각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과정에서 다른 점을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다른 요소들을 집어넣게 되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의 사업이 가진 그 본질에 집중을 하시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자 비즈니스 메이크업 시리즈 8번째 이야기 차별성이 무엇인가요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도 늦은 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